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북한 남침 시 서울로 진격할 가장 유력한 경로. 실제로 6.25 때 북한은 강원도 철원을 거쳐 경기도 연천 그리고 동두천 의정부를 통해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때문에 미군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이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미 이사단은 지난 70년간 군사적으로는 수도 방위를, 경제적으로는 동두천 지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동두천은 한국 속의 미국, 리틀 아메리카였습니다. 미군이 전략적 재배치에 따라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기지인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동두천시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군사도시라는 정체성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의 이전 그 이후로 이 상권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핵심 지역 1층 상가인데도 군데군데 비어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요. 군용 물품을 파는 그런 집인데요. 동두천시는 현재 인구 9만 명이 무너지면서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이사단 본부 바로 앞 보산동 상업지구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곳은 7, 80년대 미군 클럽을 통해 신중현, 조용필, 패티김 등 당대 최고 가수가 거쳐간 곳, 미군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이 몰려있던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확실히 군사 도시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탱크 진입 금지라는 편말이 써 있네요. 이곳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코메리칸. 과거 동두천은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본거지였습니다. 한때 최대 14,000여 명의 미군이 이곳에서 주둔을 했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떠나고 약 2, 3천 명의 병력만 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대부분은 평택으로 이전을 했는데 또 핵심 군사시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없어서 상권은 무너지고 있는데 또 기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도 어려운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간판을 보니까 라틴 클럽도 있고요. 미군들을 위한 술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발소도 미군들을 위한 이발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밀리터리 바버샵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군대나 미국 군대나 이 두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대 앞에 굉장히 많은 이용원들이 길게 늘어서 있네요. 간판들이 한글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 상가 한 10곳 중 6, 7곳은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했던 맞춤 양복점, 또 클럽, 음식점 등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보산동의 쇠락을 역이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그림들, 이런 벽화들, 그래피티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런 그림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풍경들인데요. 동두천시는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를 문화 관광 자원 삼아서 이곳을 관광 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제2의 이태원 같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두천의 지리적 고립을 깨트릴 GTX 호재도 있습니다. GTX C 노선이 개통이 돼서 이곳과 연결이 되면요, 수도권 인근의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주거지역 그리고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라는 큰 대의를 위해서 수십 년간 이 도시는 희생을 해온 셈인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평화로, 즉 3번 국도를 따라 경기도 연천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하나의 핏줄처럼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동두천이 미군이 떠나 침체됐다면 연천은 28사단이 해체되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부로 공식 해체된 28사단 앞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28사단이 맡고 있던 중서부 철책 및 경계 근무 그리고 작전 근무는 인접 부대로 이관됐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넓은 작전 범위를 가지고 있던 사단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사단 앞을 지키던 버스 정류장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전방사단 장병들이 몰리는 연천군 전곡시장을 찾았습니다. 군인 그리고 군인 가족 또 면회객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빼곡히 정말 바글바글했던 곳인데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 곳이 이 군인 용품 전문점, 흔히 군장점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해체된 28사단 사단 마크가 보이네요. 25년 전 28사단 포병연대를 전역한 정규보 이승용 씨는 최근 사단 해체 소식을 듣고 추억의 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한 달, 나이는 한 살 차이예요. 보통 한 달 차이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뭐 다 그만한 나이대니까. 이 씨는 가족과 해외로 이민을 갈 계획인데 떠나기 전 문득 이곳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단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억 한번 되새기고 싶은 전에 이제 형이었고 군대 선임이었던 사람이랑 미리 한번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를 여기서 타면 이제 부대를 한 번에 부대에 갔잖아. 이쪽 골목에서 부대 들어갈 때 항상 뭐 먹을 거를 좀 사고 들어갔었잖아. 순대 많이 사갔죠. 주로 순대를 사갔었거든. 정말 우연히 들었는데 이게 내가 예전에 졸업했던 학창 시절에 학교가 없어진 느낌이 나면서 뭔가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살면서 이 동네를 다시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좀 고향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크 달려고 이 깨구리 하나 만들려고 이게 그렇게 부러웠었잖아. 군대에서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한 번씩 외출 나오거나 외박 나왔을 때 목욕탕 가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추억의 군장점에 들어서니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어때? 괜찮아? 내가 맨날 나한테 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게 여기 전곡이 추웠어. 엄청 좋지. 그래가지고 혹한기 훈련 뛰면은 이런 것들 막 하고. 야 이거 5,000원이네. 야 이거 나 많이 썼었는데 이거. 활기를 잃어가던 군장점 주인도 오랜만에 찾아온 고객이 반갑기만 합니다. 제가 95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제가 60이니까 거의 30년 이상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인들도 많이 줄어들고. 전역자에게나 상인들에게 그 시절은 되돌아올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 여기 하루에 200만 원 팔았어요, 진짜. 진짜. 리얼. 2010년 이후부터 이제 군부대에서 이제 각자 택배도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부터 사단 해체로 이제는 필요 없어진 부대 마크. 야, 추억의 포병연대. 28사 포병연대.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신데. 그렇다고 그냥 주시면 어떡해요 사장님. 전곡시장은 이제 군인 의존형 상권에서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는 대규모 국유지로 조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빈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장 부지나 휴양시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 했을 때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면 가장 좋겠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군부대가 떠나면서 지역이 침체된 사례, 이번에는 강원도 인제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넓은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지형의 80%가 산악지형인 아주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이 눈밭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제가 강 위에 올라서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강물이 얼어서,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강 위에 텐트를 치고 앉아서 겨울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인제도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개편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제군 신남 삼거리 일대인데요. 또 강원도 전방 부대를 이곳 저곳을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 같은 곳이었고,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상권이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침체된 모습입니다. 이곳 터미널인데요. 지금 버스표를 편의점 앞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소하네요. 이 일대 상권의 핵심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외버스가 도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군인들이 좋아하는 PC방, 그리고 커피숍이 하나 있네요. 군데군데 이제 모텔, 숙박업소들이 있는데, 왕년에는 저런 모텔들의 숙박료가 주말이면 정말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한산한 모습인데요. 인제 옆 양구군은 이 지역을 지키던 2사단이 지난 2019년 겨울 해체됐습니다. 완벽한 소멸은 아니었지만 재창설된 신속 대응사단은 경기도 양평으로 본부가 이전했습니다. 이 사단의 이름이 노도부대였죠. 말 그대로 성난파도, 성난파도처럼 적을 집어삼킨다는 그런 용맹함을 강조하던 부대였는데요. 워낙 험준한 지형에 위치했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아주 세기로 유명을 했고요. 양구에 가면 군인밖에 없다라는 그 말의 주인공이 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장병들이 떠난 양구의 모습은 어떨까? 양구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지금 양구에서 서울로 가는 거는 동서울 터미널만 운행을 하고 있네요. 노선이 많이 줄었겠죠. 이 주변 상권은 2사단 장병들이 외출, 외박 등을 나오면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까지 머물던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이렇게 임대 간판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사단 해체 전에는 이 지역의 공실률이 5% 이하,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약 20에서 30% 정도로 많이 수치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 입장에서는 20대 남성 소비자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빠져나간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또 휴 면회객 증발로 주말 유동인구가 갑자기 확 줄어든 것도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핵심 상권 같은데 지금 임대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주 병력만 최대한 약 한 10,000명 정도 줄은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경제 효과는 약 1,000억 원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군부대가 떠난 자리를 전국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 수요로 메우고 있습니다. 군복 대신 유니폼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주 경기장이 있고요. 또 저쪽에 실내 탁구장도 보이고 실내 사격장도 보이고요. 또 이 앞에도 또 실내 체육관이 하나 있죠. 전지훈련의 메카답게 각종 실내 체육시설이 한자리에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영하 17도입니다. 이 엄동설안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양구의 미래,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굉장히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차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상권을 잘 살펴보니까 이 업종이 군인들 위주 상권에서 일반인들 위주의 상권으로 많이 업종 전환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즉석 사진관인데 입어볼 수 있는 복장이 지금 군 체육복, 군복 이런 것들이 있고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의 양구군은 작년 한 해 선수단과 임원, 학부모 등 34만 명의 방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111개 대회를 유치했고 113개 팀이 전지훈련지로 택했다고 합니다. 양구 터미널 상권의 변화는 최근 사단이 해체된 경기도 연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 안보를 위해 비워두었던 이 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